네, 반갑습니다. 네, 내 아이 아빠 자녀 경제교육. 네, 오늘도 또 시작합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네, 오늘도 경제교육을 내가 함께하고 싶다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함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바로 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시대가 뭐죠?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요, 쉴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아, 나는 그럼 돈을 벌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하면 조용히 살면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죠? 네,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이왕이면 나는 돈을 잘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민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가치가 높은 상품들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더 좋은 제품, 나한테 더 필요한 제품을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발휘가 되면서 상품이 점점 더 다양해집니다. 여기서 또 어려움이 생기죠. 왜냐? 열심히 고민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창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돈이 점점 많아지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예,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의 자유적인 부분과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예, 자본주의 시대가 이렇게 서로 개인의 어떤 자유와 또 그런 어떤 개인의 역할들에 대해서 노력에 대한 것들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로 내가 노력과 어떤 영향력이 조금 역할이 조금 작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네, 말 그대로 점점 더 가난하게 됩니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더 많이 버는 시대가 되고 또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즉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이 시대가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엄청나게 더 큰 차이가 일어나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시대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돈을 하나를 쓰더라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를 알려면요, 여러분들 바로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은 어떻게 생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폐공사, 또 뭐가 생각나죠? 은행. 맞아요. 조폐공사 같은 데서 돈을 찍어내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은행이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은행이라는 곳에서요. 사람들한테 뭐를 약속했는지 아세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역할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100원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에 맡긴 그 100원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은행에 돈이 100원이 맡겨졌을 때 그중에서 10원을 남긴 90원은 누군가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한테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 은행에는요. 100원이라는 돈이 있고 또 지금 누군가한테 90원을 빌려준 그 돈이 합쳐진 190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이 어떻게 돼요? 그냥 처음에 100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빚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빚이라는 거 자기는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손 대부분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빚을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빌려주는 것 그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멈춘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자본주의 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 자본주의를 잘 이해한 사람일수록 돈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어떻게 이용하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과거에 대출만 갚으려고 노력했던 어떤 사람이 돈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대출이 아니라
그 대출을 받아서 무엇을 하죠? 또다시 새로운 투자를 하고 그것에 인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원리들이 자본주의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요. 그 원리들을 배울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영향력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때요. 가장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게 뭐죠? 네, 바로 돈입니다. 집에서 자녀들한테 용돈을 줄 때요. 여러분들 100원을 줄 때 아이들의 표정 봐요. 10,000원을 줄 때의 표정 봐요. 50,000원을 줄 때의 표정은 어떨까요? 네, 그게 바로 영향력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맞는 직책이 있죠. 그 직책 속에서의 역할에 또 뭐가 들어가죠? 네, 바로 그 돈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돈을 더 많이 받겠죠. 그만큼 책임감이 더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요. 이 돈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들의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됩니다. 쉽게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적을 때는요.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이 없을 때는요. 그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한테 A한테도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B한테 어려운 걸 도와줄 수 있고 또 C한테도 새로운 것들을 또 제안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자본주의 시대와 영향력의 도구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돈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세 번째는 바로 미래의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자녀들한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게 그게 진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버는 역할이 아니라 뭐죠? 또 여러분들이 그냥 그 미래의 자녀들이요. 더 많은 것들을 또 누리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에 뭐예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이들한테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요. 그 많은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공부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신다면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에게 귀한 문화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세 가지에 대한 나눔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우리가 동봉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봉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뭐였죠? 바로 영향력의 도구입니다. 내가 얼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역할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요. 자녀들한테 그런 귀한 문화유산을 또 남겨주고 그냥 단순하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또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그런 좋은 부자의 습관들을 알려주는 게 지금 아이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자녀 경제교육 계속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실행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